안녕하세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또는 모델, 같은 말입니다. 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의 실천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뭐 다 같은 말이니까 뭐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의 실천 모델 또는 뭐 모델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은 교재에는 세 가지의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웨일 갬블 모델, 그 다음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실은 이제 그 세 분의 모델을 다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또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을 먼저 알고 계시고 나머지 모델 웨일과 갬블이라든지 테일러 로버츠 모델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에서 파생되어진 모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스만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로스만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모델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웨일과 갬블은 이렇게 8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실천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델이다, 뭐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뭡니까? 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게 뭐 지역사회, 그 개입 대상이 지역사회, 우리 근데 지역사회 복지를 배우니까 개입 대상이 지역사회예요. 근데 뭐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뭐 가족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이제 개인이나 우리가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했을 때 개인이 제시하는 문제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심리 내적인 문제를 토로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토로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급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이걸 해결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럼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안내 또는 지침서, 매뉴얼들이 조금 달라요. 그 문제의 양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의 양상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 개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모델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 시간에 주로 뭐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뭐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모델, 뭐 위기 개입 모델, 행동주의 모델, 과업 중심 모델 뭐 이런 것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개인과 집단 혹은 뭐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지침, 안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양상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랬을 때 조금씩은 다른 그런 양상을 해결하는 방법, 매뉴얼이 무엇일까? 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앞서 로스만은 3가지의 모델을 제시했고 웨일과 갬블은 8가지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지역사회 실천 모델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개입 과정을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시행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욕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식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특히 이제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개별 과제를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을 하기 전에 이제 좀 더 이 세 가지 모델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 세 가지 모델은 도대체 어떤 거를 지향해 나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만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제 어떤 결과물, 쉽게 얘기하면 뭐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 또는 입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뭐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입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다 같이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역량이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뭔가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게 다 같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업 중심 모델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업 중심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거나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뭐 서비스 또는 아직은 없으나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걸 우리가 과업 중심 목표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과업 중심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과업 중심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업 중심 목표다. 그 다음에 과정 중심 목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구와 뭐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자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조직체, 주민조직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가 역량을 뭔가 키워낼 수 있게끔 하는 거.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사회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자극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착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 그것을 우리가 과정 중심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즉 어떤 모델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델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모델은 과업을 중요시하는 모델이 있기도 해요. 그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목표가 과정, 그 다음에 과업 중심 목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로스만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역사회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이 갖고 있는 목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스만의 모델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뭐 1급 시험 문제라고 했는데 실은 여태까지 저하고 배운 내용들이 1급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급 시험 문제도 한번 제가 올려놔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 모델을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이 세 가지의 모델이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모델이 각각 따로 그렇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혼용되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것만 써야 돼, 요것만 써야 돼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했으니까 아까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과정 중심 목표겠죠. 그 다음에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을 그야말로 뭘 만들어내는 것 같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욕구를 찾아내서 뭔가 그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뭐에 해당하죠? 어떤 목표에 해당하죠? 과업 중심 모델에 해당하겠죠? 과업 중심 목표가 되겠죠? 사회행동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렇죠. 권리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회행동 모델은 어떤 목표를 강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사회의 개발 모델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형광펜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델은 제가 항상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중간고사에 언제나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쫑긋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누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쵸, 우리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같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전문가의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민의 주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의 이 목표,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 주민 참여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주민조직.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그럼 이게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할까요? 과업일까요? 과정일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과정 중심 모델입니다. 과정을 중요시해요. 과정 중심 목표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맨 마지막에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누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냐? 토착적인 지도자.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죠. 반장님, 통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실은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리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집단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남녀노소, 그다음에 뭐 빈부격차, 뭐 빈부, 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 모델이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뭐 자조,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럼 지역사회 주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뭐 혼란스럽다, 아노미라고 하는 건 뭐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뭐 잘 모른다는 거죠, 실은. 그리고 근데 현재 근데 지역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뭔가 문제가 있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가 도대체 뭐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현재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아노미 상태에서 이거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가여야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주민을 모이게 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죠. 아, 우리가 지금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실은 전문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우리 다 같이 지역 내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토착적인 지도자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를 파악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은 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본인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 조직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지역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인파워먼트가 되는 거예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 내에 뭐 기타 여러 전문가들, 주민들, 뭐 행정가들, 클라이언트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 그 문제에 딱 직면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잘 몰랐었던 그런 상태에서 점점 지역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논의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체 만들고 토착적 지도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게, 본인들이 스스로 협력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를 모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논의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막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 또 때로는 지역 문제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알리고 또 인식 개선도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문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지역 안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합의하고, 그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 뭐 그런 걸 이끌어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는 여러 가지 의 그런 그렇잖아요. 남녀의 그런 차별이 있는 지역 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계급의 문제가 있고 인종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각각의 뭐예요? 공통된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공통된 그 어떤 이해관계를 합의라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가 만약에 지지할 수 없다. 그러면 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뭔가 후원을 해주고 뭔가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이 문제가 지금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좀 더 그러니까 협력만으로 안 되는 뭔가 외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은 앞서서는 이제 지역사회 전반에 있는 문제를 지역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겼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돼서 뭔가 논리적인 조치를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클라이언트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정책을 만들고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뭐 욕구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욕구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또 평가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전문가들이 하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충분히 발견하고 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제도, 이러이러한 정책,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욕구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문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수집가, 사실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계획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어떤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 모델을 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뭐 지역사회 주민이 같이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가들이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만약에 비행 청소년과 관련된 뭐 쉼터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는 쉼터가 없더라. 그럼 지역사회 내에 비행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뭐 쉼터를 더 만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서비스를 더 만들던가. 그래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사회계획 혹은 정책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회계획 모델 혹은 정책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 이게 여러 번 보세요.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사회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서비스 만들고, 평가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실은 이게 좀, 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해내서 프로그램 만들고 서비스 만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시간과 자원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 욕구 분석을 하는 거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죠. 그러면 일선의 기관에서는 만들어진 거를 그냥 쓰죠. 이렇게. 이런 전체 과정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계획 과정의 합리성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음, 실은 이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물론 욕구조사를 하고 뭐 이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가 정치적인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더 맞느냐를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려 속에서 실은, 이거를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뭐 투표 선거철에 뭐 어르신들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은 그 서비스를 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같은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그런 서비스 만드는 과정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욕구를 쫙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공공협의체예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시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사업들,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또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뭔가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한, 그쵸? 그런 처우에 있는 사람들의 뭐 권리를 찾아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행동 모델이 갖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뭔가 공평성, 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회적 부정이나 박탈, 불평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근데 사각계층, 취약계층, 사각지대 혹은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앞서서는 지역사회 주민이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욕구를 분석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든다. 그런 모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회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이들의 문제를 알리고 이들의 거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노력, 집단적인 운동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들의 어떤 불평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거친 언어들이 나오죠. 억압자를 타도하기 위해 우리 모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 압력을 누군가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압력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규합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적대적인 집단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뭐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대적인 세력과 뭔가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뭔가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집단에 대해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어떤 투쟁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대결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서 이들의 뭔가 소외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행동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반복됐네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제 억압받고 소외된 구성원들을 위한 뭐 이런 사회정의, 형평성, 실현의 맥락에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행동 모델은 일단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우선 첫 번째, 왜? 우리 함께 모이자, 규합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불평등한 처우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자, 대결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하기도 해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이런 소외된 사람들,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래, 그 뭔가가 대체로 이제 법을 만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입법 활동. 그래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업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단순히 이들을 위해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운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제도를 만들거나 무슨 서비스를 만들거나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사회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과업 모두를 중요시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문제가 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회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은 이제 뭐 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뭐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뭔가 제도를 변화시키고 법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운동만 하는 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거를 싫어하는 그런 구성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이게 양극화로 되고 갈등하고 대결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시위라고 하는 게 실은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론 이런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또는 억압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또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 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아동과 관련된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 아동센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처음에 공부방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 이제 그런 빈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공부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은 뭐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역사회, 이제 빈곤한 지역사회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그런 빈민 운동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방을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굉장히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즈음부터 이런 빈곤아동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니면 이 공부방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2004년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굉장히 움직임, 그래서 이제 공부방 운영하시던 분들이 정말 이제 뛰두르고 나와서 이 공부방을 이제 아동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의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 그것을 이제 정부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예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회 행동 모델이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활용이 됐던 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시나요? 이거는 이제 로스만 모델에 대한 여러 비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표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모델은 그냥 이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이 딱 요 문제는 요것만 써야 돼, 요 문제는 요것만 해야 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고 혼합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써야 돼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은 단독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활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와 상황은 어떤 하나의 모델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되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약점, 결함들을 잘 보완해서 혼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조직은 로스만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계획 모델을 혼합적으로 적용한 형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 지역 주민이 함께 자원을 모으는 거. 그쵸? 자원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욕구를 잘 파악을 해야죠. 어떤 분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수요 파악을 잘 해서 모아진 재원을 이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공동모금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지역 문제를 잘 조사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거를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공동모금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모델과 사회 계획 모델 이런 것들이 혼용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 쉬었다 두 번째 강의 이어나갈게요.